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이재명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이번에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검찰 구형이 나왔는데요. 예상이 됐던 건 아무래도 이제 벌금 정도가 나올 거다. 벌금도 한 400만 원, 500만 원 요 정도. 좀 높게 보시는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검찰이 구형하지 않겠냐. 검찰이 이렇게 벌금 한 1000만 원, 500만 원 구형을 하면은 판사 또한 마찬가지로 약간 부담이 덜겠죠, 그렇죠? 아니 뭐 검찰이 일단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해놨으니까 거기 한 절반 조금 안 되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선고라 가지고 구형은 좀 세게 하는 것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생명,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선거 보존받았던 434억을 갖다 토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놀랍게도 그런데 검찰이 아예 그냥 2년을 실형 2년을 갖다가 구형을 하다 보니까 징역 2년을 구형하다 보니까 가능성이 좀 새롭게 생겼습니다. 아예 그냥 그 법원에서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느 가능성까지도 지금 생긴 거예요. 구속이 될 가능성까지도 생긴 겁니다. 당연히 한승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한상진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명분이 있죠. 검찰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징역 2년에 내려달라라고 했으니까 징역 6개월 이렇게 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한상진 부장판사가 징역 6개월을 갖다가 선고하게 된다면 선고가 나오는 즉시 이재명은 구속이 되게 됩니다. 뭐 구속돼 보신 분들은 안 계시죠? 저도 당연히 없는데 이제 그 주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예 뭐 당연히 모르죠.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는 입장에서 일단 재판을 받으러 가면은 징역 딱 선고가 되게 되면 바로 구속이 된대요. 가족이랑 뭐 인사도 제대로 못 하고 그래갖고 그 법원에는 그 저기 장기 주차가 돼 있는 그런 또 차들도 많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대비가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구속이 돼버렸으니까 룰루랄라 하면서 차 타고 왔다가 구속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차들을 미리 이제 차 키를 맡겨놓는 그런 또 서비스까지도 법원에는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가서 보니까 어쨌거나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구속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생긴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봐야 되는 것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길래 검찰이 그렇게 징역 2년까지 구형을 한 것일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히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몰랐냐 알았냐 이 차원의 문제인 것인데 뭐가 이게 대수라고 검찰이 저런 식으로 난리를 치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제 그 재판에서도 검찰이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김문기를 아냐 모르냐의 차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본질은 뭡니까? 김문기 씨 자체가 대장동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동이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하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장동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대국민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개구라를 친 것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게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거의 본질인 것이지 그냥 사적으로 알고 지냈던 사람은 아냐 모르냐 기억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거를 갖다가 사적인 기억 문제라고 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저는 반드시 이번에 법원에서도 검찰 구형에 맞게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본질적인 관점을 생각해 가지고 선고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렇게 선고가 이루어졌었을 때 김문기 씨 하늘에 계시는 김문기 씨의 억울함도 풀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가 공식적으로만 확인된 것만 해도 방송에서 한 4번 가까이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선이 이제 한창이었을 때 12월 29일 그때 이제 그 채널A에서 이재명의 프로포즈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재명 프로포즈 뭐 생각만 해도 약간 좀 끔찍하고 그로테스크한데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재명을 앉혀놓고 시청자들이랑 이제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뭐 그리고 답변을 하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그 시청자가 현장에서 이재명을 면전에다가 두고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무거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대장동 관련하여 최근에 두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께서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분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책임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는 후보님이셨고 극단적 선택에 있어서 책임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가지고 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
너무 뼈 때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뭐 찢길까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 이분 찢기지 않으셨죠? 멀쩡히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또 덧붙였던 얘기가 이분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어느 정도까지 후보께서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모른다라고 했던 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이런 의혹을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냐? 정말 뼈 때리는 얘기를 갖다가 이재명 면전에다가 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재명이가 얼마나 뻔뻔스럽게 생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 대장동 문제는 여러분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달라. 민간 개발하도록 부정대출 눈 감아준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후보다. 그때 부정대출 단속해서 대출 회수했으면 LH가 공공개발했을 거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라는 식으로 대놓고 또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미친 인간 아닙니까? 어떻게 대장동 개발이 그런 식으로 됐던 게 부정대출 때문인 것이며, 그리고 그 부정대출을 눈 감아줬던 게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될 수가 있는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던 것인데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민주당의 당적인 차원으로 밀어붙였죠. 그래가지고 나왔던 얘기가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라고 하는 개미친 소리 아니었습니까? 근거라고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그 유명한 김만배, 신앙님 두 사람의 녹취록이었죠. 그 녹취록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조우영 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 대장동 개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대출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대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조우영 씨입니다. 근데 이 조우영 씨가 과거에 또 문제가 됐던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 이거와도 연루가 되어 있었는데 조우영 씨가 그때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이거를 수사하고 있었던 게 윤석열 당시 과장인데, 윤석열 과장한테 뭔가 잘 보이고 사건 자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김만배한테 로비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의 몸통이다라고 하는 얘기였거든요.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랍시고 내놨던 게 바로 그 김만배의 녹취 파일 아니었습니까? 녹취록에는 실제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조우영이 다른 기자를 통해 찾아와가지고 형님 제가 이런 식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형님이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내가 직접 검찰에 가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내가 솔직히 검사들 다 알기는 아는데 야 성렬이 형 조우영이 내 동생이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내가 박영수를 소개해 줬어 라고 김만배가 신앙님한테 얘기를 하는 그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뉴스타파를 통해서.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였어요? 이 녹취 파일이 조작이었던 겁니다. 이재명이가 맨날 허구한 날 무슨 뭐 검찰의 수사는 막 조작이 됐다 이딴 소리 하고 있지만 그 조작은 조작이 아닌 것이고 이게 진짜로 조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만배랑 신하님이 두 사람이 짜고서 없는 얘기를 갖다가 가짜로 녹취 파일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뉴스타파가 보도했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소름 끼치는 인간들이냐고요. 대선 기간 동안에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에 영향을 얼마나 이게 심각하게 끼쳤습니까? 며칠 남겨놓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뉴스타파는 당연히 폐간시켜야 되는 것이죠. 억지로라도 폐간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구라를 치고 있는 것인데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만약에 대선 개입을 이런 식으로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금 무슨 한 100억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폐간을 시켜버려야지. 김만배가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게 왜 구라라는 게 밝혀졌습니까? 조우영 씨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만배가 이렇게 잘 다리를 놔줘가지고 가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라는 식으로 김만배가 주장을 하고 다녔는데 조우영 본인 스스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이미 관련된 기자한테 몇 번이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얘기는 삭제하고 그렇게 편집된 인터뷰가 나갔다라고 조우영 본인 스스로가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뉴스타파 이 잡다한 인간들이 아직도 구속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습니까? 폐간이 어떻게 안 될 수도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런 지금 거짓말을 쳤는데. 그리고 또 이재명이가 그 프로포즈 어지간히 많이 하네. 프로포즈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 민간업자들에게 70% 가까이 회수하고 난 후에도 1,100억 추가 부담시켜가지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뺏은 사람이 이재명인데 어떻게 내가 대장동의 몸통이 될 수 있냐라고 또 개구라를 칩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70% 가까이 뺏었다라는 것도 구라지만 70% 가까이를 갖다가 초과 이익을 환수시켜야 된다라고 세네 차례나 이 지휘층 상부한테 보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김문기 씨입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김문기 씨가 유서에다 써놨잖아요. 마지막 메시지에다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결정권자한테 내가 3번이나 4번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묵살됐다. 그래서 나는 묵살했기 때문에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 왜 내가 대장동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게 김문기 씨의 마지막 얘기 아니었습니까?
이런데도 이재명이는 뻔뻔스럽게 또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결정권자가 딴 사람이었습니까? 뭐 누구였죠? 결정권자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지휘부랑 결정권자한테 3-4번이나 초과이 환수해야 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했던 게 그게 이재명의 성남시였는데 방송에 나와서 저렇게 대놓고 개구라를 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친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장동에서부터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프로포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제가 재판을 받으면서 이 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실무자가 누구냐고 물어봐서 주변 사람들이 김문기라고 소개를 시켜주길래 그래서 통화를 많이 하고 알게 된 것이다. 시장할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지 무슨 뭐 시장할 때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다. 출장을 갔는데 같이 갔다고 하더라. 하위직 실무자인데 여기서도 하위직이라고 합니다. 출장을 같이 갔으면 그 사람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아니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압니까? 표창장을 수백 명을 주는 것인데 그 사람을 제가 왜 기억을 못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적절한 지적이냐라고 개구라를 칩니다. 하늘에 계시는 김문기 씨가 이 방송을 본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김문기 씨를 이번 재판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요? 김문기 씨가 이재명을 모신 기간만 하더라도 12년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장동에 대해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장동에 대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 아시죠? 성남시장 그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때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선거에 나갔을 때도 대장동이 또 문제가 돼가지고 공직선거법으로 재판을 받았던 게 이재명입니다. 그때는 왜 재판을 받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대장동에 대해서 구라를 쳤다라는 거랑 그다음에 횡령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지만 그때 같은 경우는 대장동의 업적을 과장했다. 대장동의 업적을 과장했다라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관련된 자료를 만들고 준비를 시켰던 사람이 누군데? 김문기인데. 그때도 재판을 받았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10년도 더 됐는데 일 아닙니까? 그때도 김문기 씨가 재판을 도와주면서 이재명을 얼마나 도왔는데 아예 그냥 김문기 씨가 MBC였나요? 방송까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김문기 씨가. 이재명의 그 대장동에 대해서 과장했다라는 것이 그게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인터뷰까지 했던 게 김문기 씨인데 어떻게 김문기 씨를 이제 와서 재판에서 알게 됐다라고 생구라를 칩니까? 제가 이렇게 더 답답하고 제가 이렇게 속에 열불이 나는데 지금 살아계시는 유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재판부는 그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다른 거 없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구속 말고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